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승우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럽장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삼성전자 주요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여의도에 입성을 한 거는 이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영증권, 그리고 헤지펀드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8년, 19년 정도 됐는데, 그 리캐피털 그 투자자문의 그 이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잠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으로 와서 지금 다시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반도체 분석을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이제 뭐 될 거냐, 뭐 작년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고 올 초까지도 이제 그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좀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저희가 뭐 세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또 세 가지 조금 불안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저희가 해외 기업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메모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삼성전자가 기존에 잘하던 거를 좀 더 잘한다, 이거보다는 좀 못했던 거, 거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그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파운드리 하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술적인 변화, 이제 컴퓨터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그 컴퓨터 방식은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그게 어느 정도 됐냐면 1946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뭐 천재들 중에서 천재라고 하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컴퓨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구조를 만들었고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변화될 가능성들이 2016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2016년도가 이제 뭐가 있었냐?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컴퓨터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세돌이 이길 거라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그때 나온 이제 컴퓨터 그 기법이 뭐 전문 용어로 이제 DN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딥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회로를 써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간 것이고요. 그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들어갔던 프로세서가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갔던 것이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그때 이후로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의 그런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컴퓨터는 인텔이 만든 CPU, 그리고 뭐 D램은 사실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삼성이 만드는 D램이랑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은 거의 같은 것들이죠. 이미 만들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이런 방식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방식인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최적화된 그런 방식의 그 컴퓨팅 그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제너럴 퍼포즈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과거에는 이 제너럴 퍼포즈 IC, 일반적인 반도체 또는 기성품 반도체라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줄여서 그걸 ASIC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특성에 맞는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된다 하는 건데, 먼저 제가 그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그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장이 규모가 얼마냐면 작년도에 4,4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참고로 이제 전 세계 GDP 합계, 가 85조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은 전 세계 GDP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정확하게는 GWP라고 요즘엔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 월드 프로덕트 비교해 봤을 때 약 0.5%의 그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작은 거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행 산업,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소비자들의 여행 지출액이 아니라 여행업을 하는 회사들의 매출의 합계가 어느 정도냐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4배 이상 시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은 전자 부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걸로 파급되는 그 효과는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여행 산업은 전 세계 모든 국가 200여 개 국가가 다 그 산업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몇 나라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서 강점을 갖고 지금 그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 4,4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자, 컴퓨터나 스토리지, 이 컴퓨터에는 PC랑 서버가 포함된 것이 전체 38%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컴퓨터용이 38%라는 말씀이고요. 반도체 중에 커뮤니케이션용, 즉 통신용, 스마트폰이나 또는 기타 뭐 네트워크 쪽이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 가전이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건 산업용 뭐 전장 부품이고요. 근데 오토모티브, 자동차가 각 10% 정도씩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새 말이 많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뭐냐? 결국은 이제 전체 반도체 한 10%, 9에서 10% 정도 되는 그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반도체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제품별로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나누던 방식은 이제 메모리냐, 마이크로냐, 로직, 아날로그, 디스크릿, 옵토 센서 이렇게 나누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런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PMIC, RF,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AP, GPU, 뭐 FPGA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비중을 넓혀가는 이제 중요한 반도체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여기 빨간 그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업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 IDM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를 해서 종합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인텔이나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인데, 이 팹리스 업체들이 만드는 게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과 거의 맞닿아 있다. 뭐 완전히 1대1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에 그 제조를 맡기죠. 예, 제조를 맡기는 거고, 이 파운드리의 다른 개념은 팹리스의 매출 원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팹리스 업체들의 매출의 합계가 1,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의 합계가 한 800억 달러 내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후공정 업체들의 매출 합계가 한 450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를 이렇게 겹쳐놓게 그린 거는 이게 실제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 업체라 그러면 뭐 어디까지 파운드리고 어디서부터는 IDM이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그 특성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는 IDM 업체지만 일부는 또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심지어는 팹리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크게 상황을 보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위한 장비 그리고 소재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시장이 작년도에 한 69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소재 쪽에 한 54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뭐 장비는 뭐 일단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코스트 상에서는 당연히 감가상각으로 이제 까져 나가는 것이고요. 소재는 이제 바로 원가로 이제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파트는 반도체에서 여기 뭐 전문용어로 있지만 EDA 툴이라는 게 있고요. IP가 있습니다. EDA 툴은 뭐냐면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 규모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시장은 주로 미국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는 반도체 IP는 사실은 대부분 크로스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랑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 IP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ARM이나
밉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암, 그다음에 시납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너럴 퍼포즈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 심지어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